박사님은 그럼 815만 원으로 이 로봇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 못 만듭니다. 원가가 안 나와요. 아 네. 진짜요? 제가 방금 보통 휴머노이드 하나에 관절 4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에 한 15만 원? 정말 싼 게 15만 원에서 40만 곱해도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가가 사실은 안 나온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815만 원짜리 로봇이 나올까? 그러니까 왜 815만 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10만 원에 팔지 네. 뭐하러 815만 원 모르겠어요. 어차피 원가가 안 나오는데 왜 10만 원에 팔지? 네. 네,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팩트체크 로봇루머의 임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815만 원짜리 사람형 로봇이 나온다. 자,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봇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815만 원. 과연 이 로봇 제대로 움직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의문을 제대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자 든든한 로봇 기술 전문가 강형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민석 석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석 석사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석사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제대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 화제의 815만 원짜리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합성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겠죠? 이게 가능해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 로봇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로봇을 이건 이제- 가짜잖아요, 예, 이거는. 이건 당연히 가짜. 어. 피직스 AI에서 돌려놓고 뒷배경을 합성한 영상이라고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 좀 이질감이 들지 않아요? 뒤쪽 물체랑 앞쪽 물체랑 표면이 네. 지금 좀 달라 보이거든요. 뭔가 실제 로봇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복싱 이렇게 대결하는 거 실제로 영상도 아 그건 있었어요. 있는데 어쨌건 이 영상은 이거 눕는 건 또 모르겠네. 진짜 같네요. 근데. 물구나무 서서 아까 뭐 발가락으로 춤도 추던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와, 딱 봐도 여기 예. 관절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보통 휴머노이드 하나에 한 40개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러면 로봇의 가격을 결정짓는 게 네. 부품값인 거죠? 사실상 정직한 비즈니스로 보면은 원가라는 게 있고 네. 부품가, 그다음 조립, 노동, 이렇게 노무비, 음. 그다음에 기업 마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비즈니스인데 이제 좀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이미 아닌 판이어가지고 그럼 비싼 로봇과 저가형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내구성일까요? 아니요, 가격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는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왜 815만 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10만 원에 팔지 네. 뭐하러 815만 원 모르겠어요. 어차피 원가가 안 나오는데 왜 10만 원에 어, 팔지? 네. 박사님은 그럼 815만 원으로 이 로봇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 못 만듭니다. 원가가 안 나와요. 아 네. 진짜요? 제가 방금 보통 휴머노이드 하나에 관절 4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관절이라는 건 보통 모터랑 기어박스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붙는데 저희가 뭐 흔히 우리가 싼 거 사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짜 엄청나게 싼 거를 찾아도 하나에 한 15만 원? 정말 싼 게. 물론 걔들로 다 만들 수도 없어요. 힘이 네, 안 나온 조그만 애들이니까 15만 원에 4만 곱해도 벌써 40만 곱해도 600만 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럼 원가가 사실은 안 나온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815만 원짜리 로봇이 나왔어요? 그죠? 왜 815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10만 원에 팔지. 어차피 원가를 무시하고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비즈니스랑 판매가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원가에 맞지 않는 로봇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사실 로봇 산업 전체가 이미 좀 이상해진 판이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가가 없어졌고 무의미해졌고 그다음 노무비도 무의미해졌고 그냥 뭐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국가 전쟁 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전쟁하면은 가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억이든 100만 원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815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믿잖아요, 대중들이. 아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로봇 업체에 가가지고 815만 원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못 만듭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세요. 결국 이 가격이란 게 딱 이미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중국 제가 그래도 중국을 되게 오래 전부터 가봤는데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 자세가 정말 일관돼요. 일관되게 일단은 뭐 손해를 보든 빚을 줘도 좋으니 일단 이만큼을 시장을 점유하세요. 그 은행에서 돈을 또 줘요. 그럼 그 돈 갖다가 또 빚을 내도 돈이 더 이만큼 먹으세요. 그래서 먹고 해서 경쟁자가 없어지면은 그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세가 안 변하더라고요. 독점이네요. 얘도 사실상 그러게요. 독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동안의 손실이 얼마가 나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야. 확인된 건 아니죠. 물론 모르지만 어쨌건 사실 이거는 많이 뜯어보시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국산 로봇을 사서 뜯어보시는데 하나같이 원가가 안 나오는데 원가보다 싼데 어떻게 팔지? 이 질문은 항상 나와요. 초반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시장을 점유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보통 좀, 되게 큰 기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이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좀 덜한 편인가요? 우리나라는 생각이 없는 개인적인 아니 왜냐면은 애매한 게 따라하기에는 규모에서 밀리니까 네. 똑같이도 못하고 어. 정직하게 하자니 경쟁이 안 되고 참 애매하죠 그렇다. 우리나라는. 네. 안타깝게도. 예. 그러면은 로봇을 비싸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비싸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진짜 뭐 10억짜리도 옛날엔 휴머노이드 10억씩 했어요. 금을 발라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접근으로 금을 다이아몬드도 박죠. 이렇게. 그거 지난주에 나왔던 카와사키에다가 금 골드 에디션 해가지고 한 오. 10억에 팔아도 두바이 부자분들은 사실 아니면 뭐 아이언맨 에디션 해가지고 아이언맨 오. 색감으로 해가지고 우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으로 로봇이 작동을 되고 구동이 되려면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좀 2, 박사님의 3천만 원 정도 다. 2, 3천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격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가격을 많이 낮추고서 그 정도가 추산됐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에 나왔던 유니트리 가격도 저렴한 게 있고 실제로 제어하려면은 돈이 맞아요. 비싸잖아요. 원래 이 회사에서 휴머노이드를 이전에도 공개한 게 있어요. 네. 그게 휴머노이드가 뭐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사면은 우리가 RC로밖에 못 써요. 이렇게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그 다음에 내가 뭘 시킨다고 얘가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제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써야 되는 버전은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는 사실상 미끼 의미가 상품인 없죠. 거고 네. 원래 가격은 1억 3천만 원이죠. 진짜 스태츄네요, 그냥 3천만 원짜리는. 그걸 RC, RC. RC카 같은 미니카 같은 거죠. 그거 RC 로봇. 근데 또 사요. 3천만 원 주고 전시회 갈 때마다 300만 원씩 빌려주고서 돈 버는 사람들도 계세요. 예, 그래요? 비즈니스가 되니까. 우와. 전시회 한번 빌려드린데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조정기로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맞아요. 예. 그럼 만약에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럼 네. 이제 이걸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꼭 네. 이 예산으로 로봇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를 성능이 아니라 그럼 팔을 하나 자르겠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팔이 하나 없어야 되는 만들겠습니다. 예, 뭐 아, 다리가 한 짝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그런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것보다 굉장히 아니면은 이렇게 작게, 작게. 요만한 거, 그 어. 장난감을 만드는 건 있는데 정말 사람 정도 걸어 다니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은 팔을 자르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 실제로 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3천만 원짜리 유니트리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이만 해요. 사람 그래요? 성인만 하지 되게 않습니다. 조그만해요. 네. 요 카메라 높이 정도. 네, 뭐 되게 별로 안 작아요. 큽니다. 예. 근데 차 같은 경우도 왜 독일 차들은 보면 뭔가 폭이 절대 없이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국산차가 이제 그런 이런 장인 정신을 가졌던 되게 오랜 역사를 가졌던 여러 브랜드에 비하면 역사 짧기도 짧고 보니까 조금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로봇을 대표님 만드신다면 그 가격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원가를 최대한 맞춰야 한다면 차라리 요 부품을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차라리 어떤 부분을 완성도를 올려서 좀 밸런싱 있게 좀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차랑은 다른 게 차의 주요 구성 물질이 뭐예요? 쇠한 철일 네.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철이잖아요. 로봇의 주요 구성 물질은 사실 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일 비싼 게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관절 값이기 때문에 관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안 되겠죠, 그게. 근데 대표님은 항상 가장 최소 원가를 이미 생각하고 지금 예. 얘기한 거기 네, 때문에 최소 원가예요. 예. 네. 최소 원가의 한계는 있어요. 그럼 이제 비싼 관절과 좀 저렴한 관절 네. 사이는 이제 뭐 삐그덕 이런 건가요? 삐걱삐걱도 있는데 제일 큰 건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럴 순 있죠. 진짜 한 10초 정도 돌아가는 로봇을 만들게요. 2천만 원 갖다가 대신 10초 움직이면 부서져요. 이런 건 될 수도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하한선은 있어요. 그 뭐 감속기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산이랑 일본산이랑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지금도. 지금 일본산 많이 싸지긴 했어요. 많이 싸졌고 휴머노이드는 사실 그렇게 고가의 기어박스를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걔가 1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정직한 거는 원소의 가격이 있어요. 철 1kg에 얼마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까지 고려해서 보면은 꽤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지금 철강 지금 관세 지금 아니, 관세 이런 거 빼고 그냥 가격 진짜 순수 마테리얼 코스트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 사실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로봇 전시회 북경에서 했었거든요.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가서 솔직히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쓰려고 진짜 갔을 거예요. 내가 이걸로 무슨 공정 자동화를 하겠습니다. 네네. 물어보면은 이건 안 돼요라고 사실 중국 업체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안 되고요. 저기 있는 로봇 하면 협동 로봇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직하죠, 그 정도는. 네. 정직한 거죠. 솔직히 안 되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피규어 AI라는 로봇에서 그거 같이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1시간짜리 영상. 아, 예.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쓸모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집어서 요 정도 바운더리 옮기는 작업은 휴머노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네.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없고 그냥 양팔, 로봇, 팔 두 개 있는 애가 하는 거고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접근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무조건 싸게, 미국은 일단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쓸모, 예. 쓸모에 일본은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쵸. 몇 번 일본은 검증을 완벽하게 하고. 아니 사람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네. 약간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 예전에 제가 진짜 한 10년 더 됐죠. 15년 됐나? 학회에 갔는데 척추뼈를 다 모델링 해가지고 끈을 달아서 움직이는 휴머노 야시로였는데 야시모였던 것 같은데 우와. 그런 거를 일본이 옛날에 되게 많이 했다가 네. 한번 그때도 거기 수서에서 그 센터 형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못 버니까 어. 다 폐기해 버렸다가 지금 또 기술에서 쳐져서 다시 뭐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사실 일본이 굉장히 휴머노이드의 선구적인 역할을 많이 그쵸. 했었죠. 예. 오리지널리티가 있죠. 오리지널리티가 있죠 거기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은 이제 정교하게 작업을 할 네.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될 텐데요. 네.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뒤로 왔다 갔다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넣는 네. 이런 좀 저가형 로봇을 쓸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새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빨래 넣기. 빨래를 빨래통에 넣기. 아, 요런 거. 치킨 튀기는 거 이거. 그거는 이거. 휴머노이드랑 좀 달라요. 아, 좀 조금 다른가요? 다르고 그거 휴머노이드 쓰면 휴머노이드 다 부러져요. 여기. 다 부러지고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만드는 건 일단 안 돼요. 제가 네.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는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일단 안 되는 게 맞고 뭐 네. 웨이퍼를 날른다든지 이런 거 안 네.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 대충 여기 상자치보다 대충 여기 놓는 거 이런 인형 거는 돼요. 뽑기 정도의 약간 그런 그런 정확성이면 되나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 제가 어디서 그런 거 본 거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이제 바늘에 실 넣는 거 그런 거. 그건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손이겠죠. 휴머노이드가 바늘에 왜 넣어요?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이렇게. 손이겠지 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진짜 쓸모가 있으려면 일단 손부터 풀어야 그쵸, 돼서 네. 손이 아.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론도 그렇겠다. 맞고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투자받아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럼 나중에 로봇이 또 로봇을 개발하는 시대도 올까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네, 시대. 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똑같이 항상 만드는 그것도 거죠. 이제 그 로봇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우와. 건데 맞아요. 몇몇
일부는 돼요. 지금도 일부는 되는데 진짜 사람 로봇이 사람 로봇을 만드는 건 당연히 공상과학이고 네, 아직까지는. 너무 소름 끼칠 예. 것 같아요. 근데 불쾌하다. 그게 또 이제 로봇 공학자들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게 꿈인 것처럼 자동화 하시는 분들의 꿈은 로봇이 로봇을 만들게 맞아요.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약간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로봇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고 사실 로봇의 정의가 꼭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드론도 로봇이라고 사실 그쵸. 광의 네.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의 하나인데 네. 되게 무기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즘 약간 주제랑은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 핵무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집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일반화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 기술도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 누구나 쉽게 집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미래가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언맨이랑은 좀 다르죠. 아이언맨은 낭만이 있잖아요. 내가 조종하잖아. 탈 것 같은 거죠. 낭만 좋아하세요? 탈 것이 있는데 로봇은 사실은 저는 자율 로봇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내가 조종하는 게 좋지. 네. 얘가 지멋대로 하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언맨은 내가 수트잖아요. 그러니까 탈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언맨 낭만적이죠, 되게. 그 휴머노이드 지금 유명한 네. 업체가 일단 테슬라의 옵티머스, 음. 그다음에 피규어 AI 네. 로봇 있고, 그다음 유니트리, 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이렇게 네 개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이게 중국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유명하지 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도 시장의 포지셔닝이란 거는 보통 이제 가격으로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에 따라서 얘는 명품, 얘는 저가형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랬을 때 어떤 휴머노이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 보고 사는지. 근데 아직 시장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안 돼요. 왜냐면은 아직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스마트폰처럼 될지 아니면은 자동차처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쪽 미래에 가깝다고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처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자동차처럼 된다는 거는 모 회사에서 로봇 비서를 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얘 뭐 무슨 1호를 샀어. 너 네. 내가 설거지 좀 해라 하면 설거지하는 게 이제 네. AGI네요. 이쪽 미래고요. 네. 스마트폰 미래는 뭐냐면은 모 회사에서 무슨 갤럭시 같은 걸 출시했어요. 근데 내가 갤럭시 산다고 게임 깔려 있진 않잖아요. 그럼 내가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가지고 아. 로봇에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요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명품 비명품이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도 나뉜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퀄리티랑 부품의 신뢰성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사실 뭐 독일차랑 국산차 구분 짓는 게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을 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 상용화 시점이면 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2030년. 5년 근데 남았네요. 예, 5년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상용화가 일반화의 얘기는 아니고 좀 해볼 가능성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요 정도. 약간 되게 그 피저빌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약간 그런 정도에서 쓰는 거. 왜냐하면 지금도 휴머노이드가 뭐 쓰인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인다고 하지만 네. 지금 기사 나오는 게 테슬라에서 그 수장이 다 퀴트했다고 지금 다 사표 썼다고 하는데 의문이 든대잖아요. 앨런 머스크님의 휴머노이드 비전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네. 기술자들 다 퇴사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한번 그 얘기 듣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수장인데 네. 왜 퇴사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엔지니어로 빙의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너무 잘 알아. 이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대표라는 분이 너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기든 뭐든 네. 약간의 뻥을 반 섞어서라도 나는 이걸 이렇게 해가고 싶은데 내가 이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현실과 기대 사이에서 그렇지. 네. 너무 앞서가니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계속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 안 되면 모든 걸 네, 나의 잘못일 약간 것 그런 같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 로봇이 아직 근데 제일 힘든 게 저도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하면서 힘든 게 그게 보고 진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네임밸류도 있죠. 네. 뭐 이런 것도 많죠. 뭐 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포장돼서 나오니까 야 너는 왜 못해? 약간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세계의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죠. 근데 이분들은 된다고 안 하거든요. 되게 제한적으로 한 2030년 돼야 좀 제한적으로 써볼만 할 것이다 정도로 얘기하지 좀 있으면 휴머노이드가 자동차 조립 다 될 거예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근데 이게 또 업계랑 학계랑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학계가 제일 빨라요. 그렇게 제일 하죠. 업계가 정확할 것 학계 아니 같아요. 업계가 학계보다 빠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아,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학계에서 일어난 걸 업계에서 상용화하는 그쵸, 거지. 이론이니까. 업계에서 있는 걸 학계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럼 지금 우리가 로봇 학계 가면 애들이 지금 이미 이게 상용화 된다는 건 학계에선 얘들이 지금 거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누가 맞냐고 정말 조금 통계라든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대표님은 그러면은 아까 4개 말하는 로봇 중에서 뭐를 사고 싶어요? 저 휴머노이드 안 좋아한다니까. 탈 것 네, 좋아한다니까. 탈 거죠. 가와사키. 그러면 저기 카와사키 살 거예요 저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사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뭔가 성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전 그만큼 브랜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정말 일반 소비자 관점. 네,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를 사야죠 이제. 네, 어느 네.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뭔가 경험과 아니면 다른 제품들의 이제 안정성이 좀 보장된 유니트리는 안 사겠네요. 그게 왜 테슬라 그러냐면은 비싸지 않을까. 이 4차 산업과 네. 관련된 쪽은 돈이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니까 얘는 비싸게 팔아도 돼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덜덜거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거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처음에 로드스터 나오고 모델 S랑 X가 먼저 나온 거죠. 기대치를 엄청 올려놨죠. 1억 6천 정도에 팔았나요? 더 비싼다? 그 정도 하다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가도 있어 하면서 5천만 원짜리 딱 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쪽은 전공이 원래 제가 이쪽이세요. 브랜드 전공. 예. 아, 이 전공이 역시. 공학이 아니셔가지고 그런데 좋은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과연 그럼 815만 원짜리가 나온다고 이게 진짜 다 먹을까? 다 진짜 테슬라 다 제끼고 얘들이 1등 할 수 있을까? 저는 네거티브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소비자의 심리는 사실 지금 되게 잘 맞아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이게 저는 뭐 원가가 안 나온다고 했지 뭐 그게 원가라고 치죠. 원가라고 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장을 지배하진 저는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중국 BYD 전기차가 네. 생각보다 점유율이 안 높습니다. 그 점유율은 중국에서 팔았을 때에 대한 점유율이지 네. 전 세계에서 이제 팔았을 때 점유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815만 원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저 이게 되게 궁금한 건데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아니면 아예 브랜드에서 이렇게 815만 원짜리를 냈다 하면은 사볼 의향이 있겠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런 브랜드에서 애시당초 이렇게 원가가 되지 않는 제품을 안 낸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그러지는 그쵸, 않잖아요. 그쵸. 적어도 버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왜냐면 그거는 사실 저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합리성, 판매에 대한 합리성을 지금 저희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유행가서 주장하셨다고 네. 하시잖아요. 그게 전제된다면 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예. 네, 오늘은 815만 원짜리 사람형 로봇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뉴스에서 시작을 해서 과연 이게 작동하는 건지 좀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만 믿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조와 이런 기술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이런 로봇 기술을 알아가는 데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로봇을 포함해서 저가형 로봇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또 신선한 질문이네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제 예전에 학위했을 때 연구한 게 로코스트 로보틱스라고 밸류 엔지니어링 같은 거예요.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특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건 로봇이 보급화되려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동차보다도 비싸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대중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원가 이하의 판단은 이건 저는 반대예요. 이거는 분명히 시장 교란 행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온다면 충분히 밝은 로봇 미래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민성님께서 한번 브랜딩 측면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잘 하면 좋을까? 일단은 저는 기술은
예전에도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올 텐데 그런 평준화가 됐을 때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소비할지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국가 이미지라는 거가 있어요. 일본은 항상 신뢰할 수 있고 장인 정신이 있다. 중국은 뭘까요? 그럼 약간 조금 싸다. 긍정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렴하다. 그쵸, 저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왔을 때는 어떤 거를 이제 기업에서 가치를 두고 좀 중심적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마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팩트체크 로봇 루머에서는 또 다른 로봇 루머를 가지고 더 깊고 날카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